조금 전 오후 2시부터는 국회에서 이재명 정부의 첫 대정부 질문이 시작됐습니다. 앞으로 나흘간 전국 현안은 물론이고 국정 운영 기조를 두고 여야가 전방위로 격돌할 전망입니다. 검찰개혁과 사법개혁의 주요 쟁점은 무엇인지 법사위 소속의 박균택 더불어민주당 의원을 모시고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십니까? 네. 아무래도 가장 이 법제 사법과 관련해서 핫한 이슈는 조희대 대법관 얘기라서 그 질문을 먼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전국 법원장들이 목소리를 냈어요. 이 제도 개편에 사법부가 좀 참여하는 것이 필수적이다라고 이야기를 먼저 했단 말이죠. 이 부분은 먼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금 이 시기적인 상황을 생각하면은 네. 법원과 공동 협의체를 구성해서 논의하는 것은 어렵겠습니다만은 지금 논의 과정에서 기존의 그 법원의 행정처장이 국회에서 발언했던 내용이라든가 또 법원의 입장에서 대변하는 위원들의 의견 이런 것을 충분히 들어가면서 개편을 논의를 하고 있기 때문에 저는 법원의 목소리가 이미 반영이 되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근데 이제 정청래 대표가 법원장들의 우려에 대해서 자업자득이다라고 얘기를 했고 여기에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는 사법개혁이 나중에 이재명 대통령 재판 제기할 때 부메랑 되지 않겠느냐라고도 반론을 냈단 말이죠. 이 부분은 어떻게 들으셨는지 궁금합니다. 일단 그 정청래 대표께서 자업자득이라고 했던 부분은 맞는 것 같습니다. 네. 애초에 이 사법개혁 논의가 어떤 조희대 그 대법원장의 어떤 편파적인 기록도 읽지 않고 그 대선 후보를 바꿀 수 있다는 이런 목표를 가지고 어떤 유죄 판결을 무리하게 내렸던 파기환송 판결을 무리하게 내렸던 데에서 시작이 됐고 또 지기현 판사가 또 시간을 계산으로 이상한 계산법을 기준으로 윤석열을 석방하는 결정을 내리고 또 법원에서 또 최근에 보면은 영장을 기각하는 것도 좀 이상한 결정이 있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건 자업자득이라고 표현하는 것이 맞는 얘기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거 이재명 대통령의 재판에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얘기는 이게 헌법에 규정이 돼 있어서 헌법에 따라 재판이 중단이 됐는데 이게 재개될 수 있는 것처럼 얘기하는 그 장동혁 그 대표 거기는 과연 판사 출신이 맞는지 당 대표가 되고 나서도 여전히 태극기 모독부대나 사이비 종교 세력들에게 우존하는 모습을 보이는 것이 맞는지 참 의문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네. 이런 가운데 이제 정청래 대표가 조희대 대법원장을 향해서 사과하고 사퇴하라라고 얘기를 했고 추미애 법사위원장 역시도 물러나라라고 요구를 했는데 일단 사퇴를 요구하는 것이 이제 요구는 좀 다를 수도 있겠지만 삼권 분립상 이것이 가능한 얘기냐라는 의문이 있고 그리고 민주당 내부에서 이런 얘기가 어느 정도 조율이 된 거냐라는 궁금증도 있습니다. 아직 그 어떤 민주당에서 당론으로 형성된 의견은 아니고 또 아직 어떤 국회의원들의 공식 회의를 거친 사안은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조희대 대법원장이 법원의 어떤 그 신뢰, 사법에 대한 공정성을 스스로 저렇게 잃어버렸고 또 일선에서 잘못된 재판이 이루어지고 있는데도 그것을 방치하고 있는 이런 모습 이것 때문에 법원에 대한 불신이 가득 차 있는데 이게 대법원장이 과연 자격이 있는 것이냐 이 문제에 대해서 많은 의문을 품고 있는 민주당 의원들이 많다는 점 이걸 현재는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네. 예. 국민의힘에서는 나중에 재판 재개할 때 이재명 대통령의 재판이 재개될 때가 두려워서 사퇴를 요구하는 거 아니냐. 아무래도 이제 조희대 대법원장이 윤석열 전 대통령 때 임명이 되다 보니까 그런 부분에 대한 얘기를 좀 하는 것 같은데 이 반응은 어떻습니까? 그것은 법 논리에도 안 맞고 정치적인 뭐 셈법으로도 안 맞는 얘기겠죠. 오히려 그 재판이 두려웠던 것이라고 한다면은 법원과의 관계를 좋게 가져가야 임기 후에 더 좋은 결론이 나올 수도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법원을 공격하는 것이 나중에 재판 결과를 두려워해서 공격한다라고 얘기하는 것은 앞뒤가 안 맞는 주장이겠죠. 그리고 그 지금 이재명 대통령에 대한 재판이 멈춘 것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헌법 제84조에 따라서 재임 중에는 소추당하지 않는다. 즉 기소와 공소 유지가 진행되지 않는다라는 이런 원칙에 따라서 중단이 된 것이기 때문에 매우 비법률적인 주장에 불과하다고 저는 보여집니다. 알겠습니다. 이제 오늘 있었던 대정부 질문 얘기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아무래도 정부조직법 개편이 가장 큰 화두가 될 텐데 민주당에서는 추석 연휴 전에는 검찰 개혁 법안은 이제 통과시키겠다라는 이제 로드맵을 보여줬습니다. 이 부분은 아직도 유효한 겁니까? 예, 그렇습니다. 검찰청 그 폐지를 담은 정부조직법안이 지난 금요일 날 이미 발의가 됐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게 그 9월 25일 날 국회를 통과할 예정입니다. 그렇다고 한다면은 오히려 추석보다 열흘 전에
이 법안 그 검찰청을 폐지한다는 법안이 이미 그 어떤 그 입법으로 이루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약속을 분명히 지키는 그런 사안이라고 봐야 할 것 같습니다. 예. 일단 법은 통과시키고 약 1년간의 유예 기간 동안 내용은 보충하겠다 이런 내용인 거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후속 법안들이 공소청법을 만드는 것, 중수청법을 만드는 것 이 두 가지를 중심으로 논의가 이루어질 텐데 이 후속 논의 이게 9월 25일 이후에 이루어질 예정입니다. 네. 근데 이제 가장 또 쟁점 중에 하나가 보안 수사권을 놔둘 것이냐라는 부분인데 이재명 대통령이 구더기 싫다고 장독을 없애는 것은 안 된다. 즉 보안 수사권 유지에 좀 힘을 보탠 것 아닌가라는 뉘앙스의 이제 발언이 있었단 말이죠. 아마 검찰에 또 몸담아 계셨으니까 이 보안 수사권 유지는 어떻게 봐야 됩니까? 이 부분은 아직 당론이 정해지지는 않았고 정부의 안도 아직 공식적으로 정해지지는 않았습니다. 네. 이 상황에서 제 개인 의견을 말씀을 드리자면은 저는 보안 수사권이 유지가 돼야 한다. 아, 검사에게 보안 수사권을 허용해야 한다라는 입장을 가지고 있습니다. 물론 검찰에 대한 불신이 심한 상황에서 보안 수사권 주는 것도 걱정을 하는 분들이 있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검사가 보안 수사를 직접 하지 않고 경찰한테 요구하는 방식으로 넘기는 것이 옳기는 옳겠지만 만약에 그 구속 사건 네. 또 공소시효 임박 사건처럼 기한이 촉박한 경우 그리고 또 경찰이 실수를 하거나 빠뜨린 것이 아니라 일부러 표적 수사를 해서 그 피의자를 엮어서 보냈거나 또 일부러 봐주려고 은폐 수사를 하는 그런 사례가 발생했을 때 이건 보안 수사하도록 경찰의 요구에도 시정이 안 될 것이 뻔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시간적인 한계로 또 사안의 특성 때문에 검사가 직접 보안 수사를 하도록 예외를 인정하는 것 이게 그 피의자의 어떤 권리 또 피해자의 그 인권 이걸 지키기 위해서 필요한 부분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보안 수사권을 인정하면은 혹시라도 검찰이 또 그 권한마저 남용하는 것 아니냐 이런 그 걱정들을 하시는데 그 걱정을 생각한다면은 별건 범죄 관련 범죄가 발견된 경우에는 스스로 수사하지 못하고 경찰에 넘기도록 그렇게 조치를 하면 되는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즉 이 많은 국민들의 권리를 더 보호하기 위해서 이 보안 수사권을 남겨야 되는데 그 활용할 수 있는 즉 발동할 수 있는 조건을 좀 더 명확하게 하자 이런 뜻으로 봐야 됩니까? 예, 그렇습니다. 가급적이면은 보안 수사를 요구하는 방식으로 하는 것이 원칙이다. 그리고 보안 수사를 하다가 별건 범죄, 관련 범죄가 발견된다고 할지라도 그것은 검사 스스로 인지 수사를 하지 못하고 경찰로 넘겨야 한다. 이런 규정을 두면은 괜찮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이제 대통령은 검찰 개혁을 정부 주도로 치밀하게 준비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하셨단 말이에요. 근데 당내에서도 검찰 개혁 특위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 부분은 어떻게 되는지 궁금하네요. 이제 25일 날 그 본회의 통과를 하고 나면 네. 아마 총리실 주도로 하겠다는 것이 정부의 입장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정청래 당대표께서 이재명 정부의 입장을 항상 존중해 가면서 일을 하겠다는 입장이기 때문에 아마 그 방식으로 총리실 주도로 공소청법 또 중수청법 이런 후속 법안 논의가 이루어지게 될 겁니다. 그렇게 된다면은 검찰 그 정상화 특위 이건 이제 활동이 멈추게 될 텐데 멈춘다고 할지라도 그동안 논의했던 자료가 총리실로 인계가 돼서 참고가 될 것이고 또 민주당에서 추천하는 인사를 참여를 시키겠다는 것이 정부의 뜻이기 때문에 네. 또 그분들이 또 참여해서 논의를 이어간다고 한다면 어떤 그 개혁의 그 연속성, 논의의 연속성은 유지가 될 거라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이제 또 하나의 이제 검찰 개혁의 쟁점 중에 하나가 총리실 산하의 국가수사위원회 신설이라는 건데 일단 실효성이 있느냐, 정치적 중립성을 확보할 수 있느냐, 괜히 옥상옥 만드는 거 아니냐라는 여러 가지 논점이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한 입장도 좀 듣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떤 수사기관이 하나가 더 만들어지니까 기관 간의 뭐 갈등, 수사 경합을 조정할 기구가 필요하고 또 검찰이 수사권을 이제 박탈당하고 또 수사기관, 중수청, 국수본이 또는 공수처가 수사하는 과정에서 이게 또 남용되면 견제할 기관이 필요하다. 이런 긍정적인 의미로 국가수사위원회를 새로 발족하고 싶어하는 의원들이 있어서 이 법안이 발의가 됐던 것입니다마는 말씀하신 것처럼 효용성이 있느냐, 또 옥상옥 아니냐, 또 정책 중립성을 해치는 거 아니냐 이런 또 비판적인 견해가 있어서 아직 당의 의견이 하나로 모아지는 상태는 아닌 것 같고 또 김민석 총리께서 좀 신중하게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얘기를 했기 때문에 어떤 그 정부 주도로 논의가 될 때
아마 뭐 합리적인 결론이 나올 걸로 그렇게 기대하고 있습니다. 예. 이제 1년간 유예 기간 동안에 이런 다양한 부분에 대해서 논의를 하고 좀 보완을 해 나가겠다라고 하는 거에 대해서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아니 그 부분을 논의한 다음에 법안을 만드는 게 맞지 않느냐라고 얘기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즉 9월 25일 통과 전에 이런 유예 기간을 미리 좀 많이 더 논의해야 되는 게 아닌가라는 주장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는 1년도 길게 생각하는 분들이 계시는 상황에서 1년 정도의 시간이면은 저는 충분히 그런 뭐 입법의 공백 없이 인권이나 또 수사 시스템 운영에 공백 없이 합리적인 뭐 제도를 만들어낼 수 있을 걸로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 주제가 갑자기 논의되는 것이 아니고 오랜 세월 논의의 주제가 되어 왔고 또 전문가들이 많이 참여하고 특히 그 전문가들이 많이 모여 있는 또 그 정부에서 주도하는 것이라고 한다면 아마 빈틈없는 또 입법이 연말 안에 저는 이루어질 수 있을 걸로 그렇게 예상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최근에 이제 법사위에서 굉장히 시끄러웠습니다. 아무래도 나경원 의원이 법사위 야당 간사로 선출될 듯했지만 불발되면서 여러 가지 좀 큰 목소리가 흘러나왔는데 안에 직접 계셨지 않습니까? 그 예. 상황을 보고 계셨는데 이 민주당 내부에서 이 부분은 어떻게 보고 있습니까? 이 법사위 야당 간사의 나경원 의원 선출. 저도 이 부분이 좀 그 어떤 견해가 타당한지 궁금해서 의견들을 들어보는데 네. 조금 다선의 그 정치적 그 경험이 많은 그 의원님들 중에 일부는 이것은 어떤 국회의 관행 문제니까 네. 상대방의 선택을 존중해 줘야 한다라고 얘기하는 분도 있습니다만은 다수는 그렇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아무리 관행도 좋지만 상대 정당, 우리 민주당에서 수긍할 수 있을 정도의 인물은 추천해 줬어야 하는 것 아니냐. 초선 무시 발언 이것은 발언상의 실수였다고 할지라도 그 전에 내란 사태 때 비상계엄 해제를 위한 논의에 참여를 안 했지 않습니까? 그리고 또 체포영장을 윤석열 피의자에 대해서 집행하려고 할 때 또 용산 관저 앞에서 태극기 저는 모독부례라고 표현을 하는데 그 특정 그 세력들을 향해서 눈도장을 찍기 위한 그 폭력 옹호 발언을 했지 않습니까? 이런 분이 과연 법사위에 어떤 그 간사로서 자격이 있는 것이냐? 그래서 저는 의문을 좀 갖는 입장이고 그런 의견들을 많이들 갖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그럼 일단 법사위 간사 선출이 쉽지는 않아 보이네요. 예. 그 쉽지는 않은 분위기인 것 같고 저 개인 생각으로는 당연히 그 과거에 내란과 관련된 이런 잘못된 행동들 여기에 대해서 분명히 본인이 잘못했다고 사죄 발언을 하고 그 다음에 어떤 국민적인 공감대가 어느 정도 형성되면 그때 가서 판단해야 할 문제가 아닐까 하고 저 개인은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한편 내일 오후 2시에는 서울중앙지법에서 권성동 국민의힘 의원에 대한 구속 심사가 진행이 됩니다. 앞서 이제 불체포 특권 투표 당시 권 의원은 뭐 국민의힘 의원들 다 퇴장을 했지만 남아서 찬성표 던지기도 했고요. 좀 어떻게 보셨고 또 구속 심사는 또 어떻게 예상하고 계신지 궁금합니다. 그 아마 가결표를 던져달라고 그분이 호소하는 모습은 이런 멋있는 것처럼 보입니다만은 어차피 가결될 수밖에 없는 특성을 갖는 사건이었기 때문에 그 뭐 가결시키자는 불체포 특권 포기 발언이 큰 의미는 없었던 것 같습니다. 근데 이 사안은 협의 내용이 매우 중합니다. 보통 어떤 그 직무 관련성이 약한 관계에서 정치 자금으로 1억을 받은 사건에 대해서는 본인이 다 시인하고 하면 그 불구속으로 처리되는 경우도 있었습니다만은 이번 사건은 어떤 특정 종교 세력으로부터 뒷돈을 받고 또 그게 국정농단에까지 영향을 미치는 그 어떤 의심을 받고 있고 또 증거 인멸 행위가 이루어졌다라는 이런 비판까지 받고 있는 그런 사안이기 때문에 법원이 영장을 기각하기는 어렵지 않을까. 또 민중기 특검의 그 법리적인 실력에 비추어 보더라도 영장이 발부되지 않을까 그렇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예. 이제 윤 전 대통령 오늘 재판에 불출석했어요. 9번째 불출석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내란 특검팀은 이 윤 전 대통령 재판 생중계 요청을 적극 검토 중이다라고 보는데 이 부분은 어떻게 보십니까? 이것은 그 직위원 재판부의 경우에는 이런 그 생중계 요청을 아마 안 받아들일 성향상 안 받아들일 가능성이 많을 것 같고 또 내란 외에 직권남용이나 특수공무집행 방해를 재판하고 있는 형사 35부 거기는 또 그래도 좀 더 합리적이기 때문에 받아들이지 않을까 예상을 합니다만은 어떤 선택을 할지는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네. 더센 특검법이 이제 결과적으로 이제 통과됐잖아요. 협의한 부분이 다시
원이시가 되면서 넘어갔는데 제일 궁금한 거는 보통 특검이 끝나갈 때쯤 특검 기간 연장하는 내용이 들어간 경우가 많은데 이번에는 너무 빠르게 진행된 거 아니냐라는 부분에 대해서 좀 논의가 좀 있지 않습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그리고 또 하나는 그 재판의 생중계 부분도 거기에 의무적으로 들어가 있게 돼 있는 부분 이 두 가지는 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궁금합니다. 재판 그 기간 연장 부분은 아마 또 정기국회로 이게 편입이 되다 보면 그 시기가 돌입하다 보면은 입법 그 활동이 좀 사실상 국정감사로 들어가면서 멈출 수밖에 없기 때문에 입법을 조금 미리 당겨서 하려는 그런 뭐 의도가 있었던 걸로 저는 그렇게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반드시 입법적으로 보장을 해줘야 하고 또 수사에 또 어떤 협조를 안 하는 그 피의자들 이런 사정을 고려했을 때 저는 기간 연장은 타당했다고 그렇게 지금 보는 입장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가 질문이 마지막에 뭐였죠? 재판의 죄송합니다. 생중계. 예, 생중계. 이 부분은 뭐 당연히 그 저는 유연성이 없는 것이라고 판단을 했습니다마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어떤 이것이 위헌이라고 주장하면서 또 그 윤석열 피고인 부부가 버텼을 때 혹시라도 이게 빌미가 돼서 헌법재판소로 위헌 심판 제청이 이루어지고 재판이 중단될 수 있다는 이런 우려 이게 또 합리적이라고 봤기 때문에 중간에 수정안으로 본회의에서 통과를 시키게 됐던 것입니다. 네. 마지막 질문은 지역 얘기인데 좀 짧게 부탁드립니다. 광주공항과 관련해서 이제 회의해야 되는데 회의도 안 되고 있다고 하는데 추진이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예, 나름대로 열심히 진행은 되고 있고 대통령실, 정부, 광주시, 전남도 다 열심인데 무안군이 조금 소극적이라서 약간의 그 문제가 있습니다만은 다행히도 무안 군민들께서 처음으로 그 과반수를 넘는 그 이전 찬성 결과가 드러났고 그 움직임이 갈수록 확대가 될 것이기 때문에 무안 군수께서도 그 주민들의 뜻을 받들어서 결국은 협상 테이블로 나올 걸로 저는 보고 그래서 결론은 잘 될 것이다.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박균택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함께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오늘 얘기 잘 들었습니다. 예, 감사합니다.